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투자 공부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은퇴 전략가 김동석입니다. 네, 오늘은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어떻게 은퇴를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기업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이제 그 기업이라는 곳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럼요. 또 자신을 보호해주는 성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갑옷 같기도 하죠.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나가라고 하면은 맞아요. 그 척박한 그 외부 세계에서 네. 수많은 적들이 있는데 위험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네. 어떻게 살아가지 막막하잖아요. 맞죠. 네. 그런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만의 무기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3단계로 오늘 김동석 은퇴 전략가님이 자신의 경험의 사례로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면은 정말 돈이 안 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무기를 만드는 데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꼭 강의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은퇴 전략가님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33년 동안 군인을 하신 분이 맞아요. 갑자기 작가가 되시고 뭐 강연을 해가시면서 맞아요. 그 다른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막 군인 아닌 것 같다고. 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그 커리어 전환에 아주 성공적으로 하신 거고 네네. 또 나만의 은퇴 무기를 확고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뭐 나만의 은퇴 무기를 만드는 3단계.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직장이든지 한 직장에서 뭐 20년, 30년 이렇게 한다면 사실 그건 소중한 경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우리 딸이 남녀공학에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네.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 왔어요. 네. 혜진이 아버님, 그래서 군인이시죠? 그래서 네. 저희 학교에서 전문 직업인 초청 행사를 하는데 직업군인 쪽을 오셔서 좀 우리 학생들에게 직업군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뭐가 좋은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당연히 내 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이야기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시간을 내서. 네 선생님 그럴게요 하고 이제 제가 그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더니만 이제 그 전문직업인 초청 행사에 가보면 이제 여러 개의 직업군의 부모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맡고 있었던 직업군인 반에 갔어요. 그때 이제 남녀공학 애들이 뭐 한 30명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자기 반 동료의 아버지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친구 아버지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뭐 직업군인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좋아요? 뭐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 1시간 동안 좀 재미있게 걔네들에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직업군인에 대해서 준비부터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게 좋고 뭐 어떤 건 안 좋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랬더니만 그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던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이 전화 와가지고 저 아버님 옆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행사 한다는데 혹시 아버님이 그 직업군인 쪽에 가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되겠어요 선생님?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래서 또 이제 옆에 있는 학교에 가서 또 똑같이 직업군인에 대한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제가 직업군인에 대한 이거는 강의를 해줘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가보면 지금도 제가 이제 은퇴한 이후에도 첫 번째 책을 쓰고 난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30개 직업군이 모였어요. 그럼 1위부터 30위까지가 나왔잖아요. 당연히 1등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직업입니다. 유튜버 1위였고요. 그럼 직업군이 몇이었냐? 4위를 했습니다. 30개 직업군이 모였을 때는 4위를 했고 다른 학교에 갔을 때는 한 11개 이 정도 모였을 때는 놀랍게도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직업군인에 대한 진로에 관한 교육을 해주게 된 것이 어쩌면 제 경험을 활용한 첫 번째 은퇴 이후에 직업을 이어가는 무기가 되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자신이 쌓은 뭔가 경험이나 지식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신 거죠. 그게 그렇죠. 뭐 돈을 얼마 줄 테니까 강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뭐 부탁을 받아서 혹은 뭐 이런 기회가 있나 해보실래 했을 때 그냥 돈이 아닌 그 경험의 가치를 보고
이제 그렇게 시작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재능 기부 강의를 현직에 있을 때는 가능한 점 많이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특이하게 그때 대전에 있을 때인데 서울까지 제가 재능 기부 강의를 하러 왔어요. 네. 노원구에 보면 휴먼북 라이브러리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휴먼북이 만들어진 곳에서 또 제가 직업군인 휴먼북으로 되어 있어서 가끔 이제 서울에서 전후반기로 2번 정도 그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휴먼북 행사를 해요. 그럼 제가 대전에서 와야 되잖아요. 서울까지. 그쵸. 그래서 이제 휴먼북 관장님이 저한테 막 전화해서 선생님 죄송한데요. 좀 오실 수가 있어요? 저는 네 가야지 당연히. 그럼 서울에서 가려면 아침 저희 집에서 5시에 나와갖고 대전역 와서 KTX 타고 서울역에 내려서 다시 거기까지 가는데 지하철 타고 1시간이에요. 그러면 왕복 갔다 오면 교통비 포함해서 대략 한 15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럼 이제 재능 기부 강의를 해주러 가는데 내 돈 들여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꼭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당신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저는 그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 경험을 통해서 휴먼북이 되어서 정말 직업군인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특히 이제 제가 해군 출신이다 보니까 뭐 해군사관학교에 대한 질문들 뭐 장교로서 ROTC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사관은 어떻게 가야 되냐 뭐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했었던 친구들을 통해서 이 또한 중요한 일이다. 네. 그리고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인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당연히 재능 기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쵸, 않냐. 이렇게 쌓아갔던 것이 제가 나와서 활동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커리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다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재능 기부 좋다 그거예요. 네. 나도 그 뭐 경험을 쌓고 살아온 인생이 네. 있으니까 뭐 어린 친구들에게 뭐 얘기해주고 좋은데 네. 뭐 이거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네 번 이것만 계속 한다고 해서 네. 내 커리어 전환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근데 이 재능 기부를 하다가 네. 한 번 더 이거를 뭔가 점프업을 하려면은 네.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네트워크이거든요. 우리가 뭐 다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휴먼 네트워크. 즉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얼마나 탄탄히 가질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전의 그 충남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옮겨가면서 그 충남도청 자리를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리모델링해서 대전 시민대학을 오픈했어요. 네. 거기에 정말 수없이 많은 강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공부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또 인문학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인문학 관련 강의부터 리더십 강의 뭐 이런 걸 많이 들으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크리스토퍼 리더십 과정을 들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쪽에 이제 팀 강사였던 분이 저에게 저 김동욱님 저희 크리스토퍼 강사 한번 해보지 않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였어. 제가요? 근데 또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내 돈을 들여서 그 이제 조치원 쪽에 있는 외국어 대학교 그 이제 연수원이 있거든요. 국제 연수원. 거기 가서 2박 3일 동안 또 내 돈을 들여서 2번이나 강사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재능 기부 강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도 지금 재능 기부 강의를 하는데 내가 그 크리스토퍼의 나눔 정신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크리스토퍼 정신이 그거예요. 어둠을 탓하기보다 한 자리에 촛불을 켜라. 이게 크리스토퍼 정신이거든요. 나눔이거든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또 제가 돈을 들여서 2박 3일 동안 휴가를 내서 가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와서 거기서 이제 크리스토퍼 강사를 했어요. 좋았던 건 크리스토퍼 강사는 전국에 있어요. 아니 해외까지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크리스토퍼 강사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다양한 기업체나 여러 분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일을 하려고 하는 쪽에 도움을 주게 되었고 서울에 올라와서는 이제 전문 강사들의 네트워크인 에너지 클럽에서 활동을 하면서 또 정말 많은 다양한 분야에 있는 강사님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 것이 오늘날 제가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토퍼 과정을 말씀하셔가지고 돈을 내시고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하는데 돈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모임들을 하는데 꼭 그렇게 돈을 꼭 써야만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서울에
같은 경우는 조찬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하거든요. 네. 그럼 아침에 일찍 모여서 거기서 밥 먹고 네. 그다음에 좋은 최고의 강사진을 섭외해서 그분도 재능기부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서로 하니까 자기 밥값 정도 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 거기에 뭐 돈이 많이 드는 그런 모임에 가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모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모임일수록 나눔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어떤 네트워크로 해서 사람의 인맥을 해보겠다. 이거는 저는 오히려 좋지 않은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적은 돈으로 오히려 저도 강의를 해보지만 강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재능기부 강의거든요. 네. 이건 내가 돈을 받고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돈을 받고 하는 강의라면 차라리 수강료 환불해 주겠다라고 하지 재능기부 강의는 정말 신경 쓰이는 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능기부나 나눔 이런 것을 하는 네트워크 쪽에 들어가시면 보다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휴먼 네트워크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찾아가서 가보면은 느끼시게 되는 감정이 뭐냐면은 저도 참여를 뭐 해봤습니다만 네. 이제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이제 뭐 선배도 네. 있고 후배도 네. 있고 뭐 나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수많은 사람들 딱 보게 네. 되면서 네. 야 여기 만만치 않구나. 어우 당연하죠. 네. 아, 내가 이들과 경쟁해서 뭔가 강의를 맞아요. 따야 되고 강연을 맞아요. 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네. 자연스럽게 들면서 뭔가 열등감도 들고 당연하죠. 위기소침해지고 막 이런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 내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는 거잖아요. 네. 나만의 뭔가 경쟁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전문성을 쌓는 거예요. 네. 즉 어떤 강사든 어떤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든 어떤 마케팅을 하는 사람 가장 중요한 건 자기만의 컨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만의 전문성인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군생활을 마치고 사회 나서 어느 날 내가 강연가가 되겠다. 네가 뭔데? 그렇죠. 군생활하는 사람이 너만 있어?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특이하게도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에 들어가서 군에서 대학, 미국 유학, 대학원 다 이렇게 국가의 도움을 받고 교육을 마쳤잖아요. 그래서 은퇴 전에 저에게 했었던 질문이 저는 이거예요. 국가는 너를 위해서 그런 많은 일을 했는데 너는 국가를 위해서 군대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니까 제가 좀 뭐랄까 찔렸어요. 해준 게 없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군인으로서의 전문성도 찾고 또 직업군인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는 책을 한 권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연자는 작가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나뉘어져요. 그래서 저도 전문성 강화 제 직업군인의 어떤 노하우를 책으로 담겨서 책 쓰기 과정에 갔어요.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저는 투자를 한 거예요.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정확히 9주 만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한 권의 책, 공무원보다 직업군인이 좋은 33가지 이유,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거죠. 따라서 이 책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처음에 제가 경험으로 강의를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책을 보고 블로그를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많은 학교에서 저에게 직업군인에 대한 강의 요청이 오게 되었어요. 따라서 이제 돌이켜보면 3단계였잖아요. 첫 번째 경험 쌓기, 두 번째 휴먼 네트워크, 세 번째가 이제 전문성이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엮어질 때 이게 정말 나만의 은퇴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조금 덧붙여 드리면은 아까 이제 작가인 사람과 아닌 사람 나뉜다는 그 얘기는 이제 강사 중에서도 자신만의 책을 갖고 있냐, 그렇죠. 없냐, 네. 그 이제 책을 갖고 있는 강사가 이제 아닌 강사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하신 맞죠. 거고, 이제 김동서 작가님께서는 이제 뭐 약간의 그 거액을 들여서 투자를 한다고 표현하셨지만, 그래서 뭔가 그 책 쓰기 강의 들었다고 하셨지만, 사실 책 쓰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수업을 듣지 않고 책을 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만에 하나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책을 네. 쓰는데 돈 많이 들어서 책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혼자서도 쓸 수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걸 준비하는 데는 정말 내 의지나 노력이 중요한 거지 돈이 많고 적은 정말 돈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언급을 해드립니다. 제가 이제 덧붙여서 거기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는 이제 우리 꿈꾸는 자본가님처럼 블로그에다가 이미 글을 많이 쓴 거예요. 그럼 출판사들이 서치하다가 이 사람이 블로그에 있는 것만 봐도 책으로 충분하겠네 라고 하면 책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처럼 분석을 33년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나오려면 블로그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럴 경우에는 그런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나만의 은퇴 무기를 만드는 3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김동석 은퇴 전략가님의 뭔가 개인의 경험을 비춰서 말씀드려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실용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나 은퇴 준비하고 있는데 나만의 무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와 나의 투자 공부는 주식, 부동산, 경제 일반, 은퇴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너와 나의 투자 공부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